이분 이야기를 안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규제 완화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상을 내셨는데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국 정부가 꺼내든 부동산 카드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그렇죠? 그분이죠? 영끌오족 수장님. 그러면서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집값 하락을 용인했는데 지금은 다급히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정부에서 거래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죠. 일단 실수요는 안 돼요. 실수요는 DSR. 다들 금리 인상을 초점으로 잡는데요. 이번에 거래 절벽은요. 금리 인상보다는 DSR이 더 강력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담대 차주의 평균 DSR은 작년 말 기준으로 50% 넘어갔고 주담대 플러스 전세 대출을 받은 차주는 DSR이 80%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그때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영끌을 그때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와서 살 이유가 없죠. 아직도 코로나 초창기보다 집값이 높은데. 그러면은 지금 그때 못 산 사람들은 지금도 못 사요. DSR에 걸려서. 금리는 더 올라가서 DSR은 줄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럼 거래량은 어디서 살려야 되냐? 다주택자들에게.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완화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매물 내놓으라고 양도세를 이야기를 했죠. 물론 수요도 같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유세 완화해주죠. 그러면서 안 떨어지게 버티는 거 뭐 이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뭐 취득세도 완화해줄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풀고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의 거래량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너무 바닥을 치니까 세수가 너무 낮아서 비상이 걸렸으니까 다주택자 완화에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는 뭐 같은 의견이니까 그렇게 봅시다. 그랬을 때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를 살려야 하는데 나오는 정책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원래 임대사업자를 꺼려한다. 왜? 의무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간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다. 세금 혜택이 크지 않은데 임대료 제한은 크다. 혜택이 커 보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중과를 했기 때문이다. 자, 본인이 다주택자니까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해보셨다 하니까 생각보다 혜택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왜? 원희룡 장관이 말하는 이야기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한 거죠. 임대사업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노후 대비하는 사람들. 노후 대비로 임대 수익 얻으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를 하는 거지 시세 차익을 얻을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중과를 해서 임대사업자로 기어 들어왔다. 왜 임대사업자로 기어 들어와요? 갭투기꾼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갭투기꾼들은 임대사업자로 기어 들어오면 안 되죠. 갭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도 가격인데 황금성이다. 근데 임대사업자에서 황금성 떨어뜨리는 거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운 좋게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버틴 거지.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걸 하고 있어요? 갭투기하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세 차익 노리고 들어가는 거 임대사업자들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중간은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1800만 세대 중에서 1000만 세대가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 중과하지 마라. 이거는 정당이 번 돈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걸 투자라고 하고 근데 그거는 말이 투자죠. 독점 아니에요, 독점. 생필품을 독점해가지고 남들에게 비싸게 파는 거. 그래서 이게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투자의 개념도 모르는 거죠. 투기죠, 투기. 그리고요, 거래 활성화를 할 때 임대사업자를 푸는 게 거래 활성화 정책이다. 라고 말하는 건 본인이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다른 이야기 했잖아요. 자, 2020년 7월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3년간 서울 집값이 폭등한 이유, 피트 임대사업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임대사업자 때문에 매도 물량이 잠겼다. 자, 공급책 없었다. 이거 임대사업자랑 관련 없죠? 정책의 실패, 이거 늘 다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했죠?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새 아파트 수요 무시, 이거 둘째 치고 매도 물량이 임대사업자 때문에 잠겼다. 왜? 4년이나 8년 동안 이게 팔더라도 같은 임사자한테 밖에 못 파는데 거래량을 늘리려면 임대사업자를 왜 풀어줘요? 분석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푼다? 이건 개소리죠. 임대사업자를 한 번 하면은 절대 그 거래량은 살아날 수가 없는데 매도 물량에 잠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번 사놓고서 이걸 팔지도 못하니까 다음 집을 사기도 굉장히 꺼려지는 거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벌써부터 반대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대요. 너무한 거 아니냐. 부기 등기 벌금
형사처벌, 과태료 인상, 강제 말소 등 뭐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사업 잘하고 있는데 뭐 강제 말소시키고 뭐 지난 5년 정책했을 때 다주택자는 범죄자 취급을 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강제 말소 같은 경우 이거는 워낙에 임대사업자 혜택이 많고 이걸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는데 소급은 못되게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부추겼죠. 임대사업자 때문에 집값 올렸다고. 그러니까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봅시다. 부기등기, 벌금, 형사처벌, 과태료 인상. 요거 범죄자처럼 행동했으니까 범죄자 취급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 짓도 안 하고 나는 멀쩡하게 임대사업자를 했다. 그런데 범죄자 취급받은 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부기등기가 뭐예요? 등기 옆에 부기하는 거죠. 부기. 어떤 거를? 이거 임대사업자 주택입니다 라고 부기하는 게 부기등기죠. 그랬을 때 이 임대사업자 주택임을 왜 표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사자 주택에 들어갔어요. 5억 전세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2년 있다가 6억을 달래요. 근데 막 전세값이 폭등하던 상황이었어요. 임대사업자 주택인 거 모르면 6억 주겠죠. 근데 알면은 뭐라 그래요? 요거 임대사업자잖아. 5%밖에 못 올리잖아. 5억 2,500에 합시다. 이게 됐겠죠. 그런데 표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5% 이내 인상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5% 인상해야 되는데 막 10% 20%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받는 혜택은 받으면서 임대사업자의 책임은 다하지 않은 거죠. 임대사업자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국가하고. 그래서 위반해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나는 고지 못 받았습니다. 왜 과태료를 나한테 주세요? 왜 나한테 벌금을 먹이세요? 왜 형사처벌하세요? 뭐 큰 죄를 지었다고. 하다못해요.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있죠? 안 걸리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경찰한테 걸려요. 그러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아 이거 쓰레기 버렸습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 쓰레기 버렸는데 왜 나한테 과태료 매김? 그러면 다 같이 와가지고 아 그래 왜 쓰레기 버리는 거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냐? 그거 몰랐다. 범죄자 취급하냐? 죄를 지은 거잖아요. 범죄자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법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법규대로 하면서 너에게 대신에 혜택을 주겠다. 근데 혜택은 받고서 법규를 안 지켰다. 그럼 당연히 과태료 내고 벌금 내야지. 이게 범죄자 취급이에요? 왜 저런 거를 옹호하고 있느냐? 자기는 다주택자이고 집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고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다주택자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거죠. 보시면은 이거 임대사업자는 그래서 결국은 효과는 없다. 그 대신에 규제지역 해제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중과가 사라지기에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서울이 풀릴 것이다.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이고 지금 서울이 붕괴됐으니까 풀릴 것이다. 왜냐? 규제 해제해도 서울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딴 데 규제 해제되는 거 보고서 서울도 해제해도 괜찮을까 싶으면 푼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응이 없다. 그럼 서울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도 풀겠죠. 조만간. 왜냐면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없어야 되지만 할 만하죠. 특히 취득세. 다주택자를 지금 가장 강력하게 압박하는 건요. 첫 번째는 취득세, 두 번째는 전세가 하락, 세 번째는 매매가 하락. 왜? 취득세가 강력하기 때문에요.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많이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전세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내가 추가 손실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을 때 손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취득세를 없애주는. 뭐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좀 완화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이 살아나는 거. 본인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옹호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들만 계속 유입돼가지고 사고 실수요들은 집값 안 떨어져서 평생 못 사면은 이게 경제가 똑바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 경제는 연쇄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집값 올리는 정책이라 화날 수 있지. 그런데 부동산업도 살아야 되지 않냐, 관련적으로. 중개업자,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등 다 힘들다. 근데 중개업자,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등은 지난 7년간 많이 버셨잖아요. 본인을 비롯해서. 보니까 막 영앤리치라고 엄청 막 차 좋은 거 하고 나 사옥도 지었습니다. 돈 엄청 벌어서 이러고 있더만. 부동산업 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저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업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죽으면 그게 제대로 된 경제 시장이에요? 부동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잉됐죠. 지금까지 집값이 너무 폭등하면서 과잉됐어요. 인테리어 업자 하시는 분들 뭐 한 지역에 돈이 된다고 해서 막 우후죽순으로 생긴 것도 있죠. 자,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요 1층이 다 부동산이에요.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한번 치고 빠지려고 하고 다 많이 벌고 많이 살았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업만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한국은 집값이 올라갈수록 되레 소비가 줄어든다. 집값이 오를수록 가게가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왜? 무주택자는 돈 모아서 집 사야지.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허리띠 졸라매고 돈 모아서 집 사야지. 유주택자는 뭐예요? 대출 내느라고 소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집에만 다 때려 박아져 있으니까 경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집값이 소득으로 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까지 떨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죠. 그쯤 돼봐요. 가격을 낮추면요 거래가 활성화되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주택 구매력 지수가 역대 최하다. 주택 구매력 지수가 역대 최하라는 건요 금리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집값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소득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못 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다주택자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효과를 내자.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완화를 해줘야 된다. 아니죠. 그들은 많이 벌었어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완화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핵심으로 가야 되는데 다들 특히 부동산 관련된 상승론자 유튜버들이 맨날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한다. 뭐라고요? 부동산 죽으면 건설업 죽고 건설업 쪽에서 실업자 나오고 인테리어 쪽에서 실업자 나오고 부동산 쪽에서 실업자 나오고 집값 폭락하면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인데 나라 망한다. 잘 생각해보세요. 20년, 21년에 산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은 그 이전에 산 사람이 많아요? 20년, 21년에 얼마나 많이 샀죠? 망한 사람들은 그들뿐이에요. 막차 잡은 사람들. 코인 떨어지면 나라 망한다는 왜 안 돼요? 코인에 돈 많이 쏟아부은 사람들 많은데 특히 2030은요 집값 영끌했다고 하는데 2030은 거의 다 상속이고 보통 영끌한 사람은 진짜는 30 후반부터 40까지 이 사람이고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2030이죠. 청년층 무너지니까 코인값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돼요? 뭔 또라이 같은 소리요 하고 한 소리 듣겠지? 근데 왜 집에서는 유독 그러느냐? 풀어줘서 활성화는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풀어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론은 한 발 빼고 나와 있어요. 왜 결론이 한 발 빠져 있느냐? 이제는 오른다고 말하긴 그렇죠. 또 여기서 오른다고 하면 가뜩이나 영끌호적 수장님 소리 듣고 있는데 더 오른다는 소리를 하기에는 여론이 워낙 좋지 않고 그렇다고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도 여론이 워낙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근데 풀어줘서 활성화를 해야 한다. 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본인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다른 영상도 아니에요? 옛날 영상도 아니에요? 같은 영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5년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데 규제를 계속하면서 똘똘한 채로 가서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간 것이다. 규제로 집값이 올랐다. 근데 다주택자들이 들어오려면 집값이 올라야 들어오죠. 집값이 떨어지는데 내가 시세 차익을 보겠다고 들어가는 사람 없죠. 그렇다고 임대 수익을 보긴 좋은 시기냐? 그렇지도 않죠. 이야기했지만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를 안 한다라고 못을 박으셨으니까. 그런데 왜 풀어줘서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정부 정책은요 다주택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고요. 어떻게 될지 난 몰라요. 이게 무슨 분석이에요? 진짜로 닉네임대로 읽어주시기만 하고 있는 거다. 분석은 하나도 없다. 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본인이 하신 말씀은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거래량이 막히고 집값이 침체되고 있으면 부동산 시장은 결국엔 사람들이 오른다는 기대 심리로 사야지 활성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규제를 강화해서 집값을 올리면 거래량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신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규제 완화가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을 하느냐.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본인이 과거와는 지금 매우 다른 발언들을 하고 계신다. 금리는 방향을 못 바꾼다고 했는데 속도라고 하셔서 방향이 바뀐 것처럼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요즘 와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적인 분석도 없이 그냥 읽어주고만 마신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이번에 가서 보니까 100만 찍으셨던데 구독자 100만 유튜버라면은 공인입니다. 공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는 진짜로 본인의 말에 책임감을 좀 느끼셔라.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